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팔자. 자, 제가 아무래도 의류나 패션 잡화 쪽 그리고 아동복 쪽으로 경력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오늘은 이 의류 쇼핑몰에 대해 진입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쉽게 매출을 올리면서도 공급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시장 투어는 제가 계속 진행을 하지만 많은 요청이 오는 이 광저우 투어는요,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도 곧 말씀드릴게요. 동대문에도 관련된 정말 현실적인 얘기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류 쇼핑몰의 운영은요, 예전이랑은 지금 구조 자체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가을이나 겨울에 한번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둘 중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로 매출을 올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요, 저도 생활잡화나 머그잔 등 전자제품, 액세서리 등 많은 카테고리를 현재 다루고 있지만 이 의류 쇼핑몰은요, 성격이 조금은 많이 달라요. 다른 카테고리들보다는 조금 더 자기 주관적인 스타일이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카테고리이기도 하죠. 물론 누구에게 팔 것인지 타겟을 정하고 스토리를 잡고 컨셉을 메이킹시키고 마케팅과 홍보를 해 나가야 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특히나 패션 쪽은 내가 좋아하는 무드의 샵을 만들고 싶어들 합니다. 그냥 나에게 맞춰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이신 분들 중 특히나 이런 경우에 간단한 매출을 올리는 퍼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잘 팔면 됩니다. 절대로 여러 개를 다 잘 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개가 다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즉 50개, 100개의 상품으로 1000장 안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의 상품을 1000개 팔면 된다는 겁니다. 한 개의 상품이 수면 위로 올라와 줘야 해당 샵도 뜨는 거고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상이 몇만 조회수가 나오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채널은 커집니다. 어설프게 여러 영상이 저처럼 몇천, 몇백 조회수가 계속 나와봤자 채널은 커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필요한 거겠고요. 그러니 지금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손가락 한 번의 터치만으로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류 쇼핑몰을 처음 오픈할 때는 컨셉에 맞는 구색이 가장 원래는 우선순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구색도 당연히 맞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에만 집중하자, 하나만 팔자라는 겁니다. 기존에는요,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본인 샵에 구색을 맞추면서 착장을 나열하면서 사입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성 의류 쇼핑몰은요, 지그재그가 초기에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까지만 해도 자사몰을 기반으로 또는 스마트 스토어를 기반으로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컨셉이 중요하고 합배송을 유도해서 객단가를 높이고 구성의 변화를 좀 주고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야만 해당 쇼핑몰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네임드의 쇼핑몰로 자리매김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자사몰 위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블리와 지그재그를 손꼽을 수 있겠고요. 이러한 플랫폼, 바로 버티컬 커머스라고도 하죠. 버티컬 커머스라는 것은 특정 카테고리나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좀 멋스럽게 이름을 만들어 둔 건데, 많은 수요층이 플랫폼에 몰리면서 너도 나도 모든 쇼핑몰들은 버티컬 커머스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상품으로 아무리 차별화되게 사진을 내가 찍는다고 해도 AI에 의해서 더 싼 상품들을 고객들은 찾게 되고, 네임드의 이름이 있던 쇼핑몰들조차 본인들이 만든 가치만큼의 상품의 마진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신규 쇼핑몰들은요, 조금만 신경 써도 금방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구조가 된 지금입니다. 막말로 에이블리나 지그재그에서 랭킹에 있는 잘 팔리는 상품들만 조금 낮은 가격에만 판매해도 상점의 구색보다는 일단 팔리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처음이시라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원하는 것들 위주의 사입을 하실 거잖아요. 에이블리나 지그재그에 업로드를 전부 다 하신 뒤에 한 개, 두 개를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10개, 20개, 30개 정도는 업로드를 하셔야 되겠죠. 전체 AI 광고를 먼저 돌려요. 거기서 반응이 오는 것들, 즉 판매가 한두 건이 일어난다던가 판매가 한두 건이 일어났을 때 자연구매가 좀 같이 일어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만 이제는 집중적으로 광고를 돌립니다. 가구매 리뷰 작업들도 보통 여러 상품을 다 한 2개, 3개, 5개씩 하시는데, 하실 거라면 해당 반응이 온 상품에다가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다른 상품들은요,
안 팔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확률을 알아보기 위한 딜러리 상품들일 뿐이지, 즉 내 상점에 깔아두는 구색 상품들인 거예요. 고객이 한 상품만을 보고 내 상점에 들어왔을 때 상품이 한두 개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신뢰감이 없어도 아마 판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파도 있겠고요, 뭐 팬츠도 있겠고요. 그런데 니트 하나가 잘 나간다면요, 그것만 주력적으로 가구매를 하던 광고를 썼던 한 상품만 팔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은 이렇게 로직에 태워서 한 상품만을 많이 팔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 상품 다 집중해도 제대로 샵이 커지지가 않아요. 한 상품만 팔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상품, 반응이 온 상품은요, 이제 바로 VVIC를 검색하든 광저우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가를 다운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VVIC는요, 광저우의 사허 지역이라는 중심에 옷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충분히 몇 장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주문 처리가 가능한 시대라 직수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광저우 투어의 요청이 그리도 많이 저한테 오는데 제가 투어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에이전시의 문제도 있었지만 옷을 혹시라도 생산하거나 광저우를 개인적으로 나가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신다면요, 이번에 알아보다가 한국인 두 분이 지금 20년 동안 광저우에서 에이전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소개는 드릴 테니까 연락들 주시고요. 구매 대행부터 공장들 핸들링까지 다 하고 계시니까 연락 주시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광저우 투어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브랜드를 하시려고 MOQ 생산을 하신다던가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찾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면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이유는요, 동대문에서 사입을 하시는 것과 개인적으로 광저우에서의 직수입을 하시는 것과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요, 동대문이 지금 미친 경쟁들로 인해서 마진을 정말 많이 보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광저우까지 나가서 볼 이유가 없어요. 광저우라고 하면 안 가보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매 시장이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버티컬 커머스나 일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사입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저우에는요, 사허 지역이라는 곳과 스사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스사낭 쪽은요,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고요, 퀄리티가 꽤나 있습니다. 결국 사허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사허 지역의 옷들은요, 동대문 사장님들이 수시로 가서 그대로 동대문에 다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직수입을 해서 파는 도매집들은 사허의 같은 디자인들로 동시다발적으로 장사들을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동대문에서 가격 경쟁을 합니다. 게다가 현금 장사이다 보니까 부가세를 계산 안 하는 집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 10%의 판매가를 안 붙이고 그냥 1,000원 뛰기를 하는 동대문 집들도 많이 있어요. 쇼핑몰을 하시면서 중국에서 내가 직수입을 바로 해서 관세, 부가세 및 수수료를 다 계산해서 다 해서 도착가를 산정하는 것과 동대문 신상마켓 어플을 보는 것과 그닥 그리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광저우 투어의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아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도중 저희 이웃시장 투어에도 다녀오시고 현재 에이블리 판매를 꽤나 잘하시는, 꽤나 매출도 크신 대표님이 있어요. 굉장히 잘생긴 대표님이십니다. 이 대표님과 통화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광저우를 다녀오셨기에 제가 고민이 있어서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대표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의 말을 시원하게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동대문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럴 거면 신상마켓 사입을 한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저우 의류 쪽은요, 불량률이 정말 높아요. 중국 쪽에서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불량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이 동대문에서 그냥 사입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동대문에서는요, 서로 판가 싸움을 하느라, 경쟁을 하느라 싸게 파는데 말이죠. 사허 지역에 있는 옷들 거의 그대로 매주 다 동대문에 깔리고 있습니다. 사허가 그냥 동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도 투어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제 인건비도 경비도 받을 텐데 가시는 분들에게, 가시는 대표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투어를 저는 진행 드리고 싶어서 투어를 하는 건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광저우는 개인적으로 반응이 있거나 잘 팔리는 상품들에 대한 공급가를 낮출 때, 또는 브랜딩을 하시면서요, 제작을 위한 광저우의 공장들을 찾을 때, 마지막으로는요, 창작을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후작업이나 후가공을 통한 나만의 상품을 만드실 때, 그때 광저우에 가서 조금이라도 원가를 낮추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 투어로는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광저우 투어는요, 제가 하게 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견학 정도들만 하시고 저만 돈 벌고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광저우 투어도요, 마찬가지로 매출이 높으신 분들보다는 처음에 진입하시거나 상황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원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요청도 많이 주시는데요, 크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대문 사입으로 시작을 하셔서 판매에 대한 감을 먼저 익히시고 추후 광저우 도매시장에 가시게 된다면 제가 그때 에이전시를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의류 쇼핑몰 쪽으로는요, 공부하실 거면 뭐 웅크트리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만 봐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 여러 유튜브 채널들도 좀 잘 걸러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정리 드리자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상품을 사입하셔서 플랫폼에 먼저 등록을 한 후에요, 뭐 한두 개 아니에요, 뭐 한 20개 30개라도 적어도 전체 광고를 돌리시고 반응이 오는 상품이 있다면 한 가지 집중해서 천장 만장 파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상품만큼은 반응이 왔을 때 미리 캐치를 좀 하셔서요, 중국 직수입으로 원가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다예요. 여러 개 팔 생각 말고 하나만 파는 것이 매출 증대뿐만이 아니라 내 상점의 규모도 같이 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깔아두는 딜러리 상품들은 필요하다 정도로 요약 드릴게요. 조만간 제가 의류에 대한 후작업, 후가공에 대한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광저우에 나가실 에너지와 돈으로 동대문 시장에들 한 번씩 차라리들 나오셔서요, 거래처들에게 인사도 하고 동대문 내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파 쪽을 주력하신다면 저랑 이유시장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유시장은 도움드릴 게 참 많습니다.